자,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 우리 회장님들, 그리고 미래 회장님들. 자, 저희 오늘 미래 회장님들과 같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인사하시죠. 저 회장입니까? 미래라고 인사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의 주제는 이 차량 마이바흐 뭐 8기통, 12기통, S클래스, 뭐 주변에서 다들 S클래스 타고 다니니까 뭐 차는 벤츠지, 야 차는 S클래스지, 야 S클래스에 마이바흐라는 것도 있다며, 그럼 뭐 마이바흐가 조금 더 뒷자리가 넓은 것 같으니까 마이바흐를 사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S클래스에 마이바흐라니까 차를 선택하시는 회장님들, 그리고 미래 회장님들께 이왕 돈 쓰는 거 알고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주제 넘게 오늘 회장님들께, 그리고 미래 회장님들께 차량을 추천해드리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트라인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은 지금 S650이고요 마이바흐고 12기통입니다 S클래스를 이제 와서는 많이 이제 포매틱을 구매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눈 많이 와서 뭐 차는 사륜이 좋아, 뭐 S클래스를 타더라도 사륜을 타는 게 좋아 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뻑하면 눈 와서 겨울에, 그 당시에 강남에서 송파로 출근하는 사람이 뭐 6시간 있다가 도착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아우디가 콰트로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야 이제 수입차도 뭐 사륜, 수입차 하면은 무조건 후륜구동이어가지고 뭐 눈길에 처박혀서 맨날 언덕길에서 뭐 그 비싼 차 타는 사람들이 언덕길에서 차를 막 밀고 있고 이런 모습들만 상상을 하다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좀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따라서 좀 변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사륜구동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 싶은데도 벤츠코리아에서는 굳이 이 마이바흐 차량까지도 56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죄다 포매틱만 가지고 들어와서 팔고 있어요. 그런데 이 12기통은 포매틱이 이제 뭐 구겨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후륜구동밖에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에는 후륜구동 플러스 매직 바디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들어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일단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어 서스펜션이 최고지 라고 하지만, 이 승차감을 위주로 차량을 만드는 모든 브랜드를 통틀어서 벤츠만 가지고 있는 이 승차감을 위한 서스펜션 부품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매직 바디 컨트롤이에요. 에어 서스펜션이랑은 전혀 개념이 다른 건데, 에어 스프링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코일 스프링이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댐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서스펜션 구조, 흔히 보는 모닝에도 들어가고 소나타에도 들어가고 E클래스에도 들어가고 G80에도 들어가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스펜션이 그대로 들어가고, 그 위에 댐퍼 마운트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서스펜션 그 사이에 차고를 실시간으로 조절해 줄 수 있는 유압 장치가, 부피가 이만한 게 총 4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총 4개가 들어가 있어서 고속이에요. 여기서 코너를 감아요. 그러면 차가 원래는 한쪽으로 쏠려야 돼요. 에어 서스펜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달리고 있으면 이 횡력을 받았을 때, 차가 한쪽으로 쏠렸을 때 차가 한쪽으로 기우는 그것까지 막아내 주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오른쪽으로 깊게 감기는 코너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일단 기본적으로 MBC가 하는 역할 중 하나가 이건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앞으로 노즈 다이브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횡지를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를 한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차를 감을 때 차가 왼쪽으로 쏠릴 거 아니에요. 왼쪽으로 쏠리면 왼쪽에 있는 MBC 모듈 2개가 차를 위로 들어줍니다. 그냥 단순히 댐퍼의 압력을 실시간으로 조금 이렇게 강하게 해준다? 뭐 굳이 따지자면 그 맥라렌에 들어가 있는 그 4바퀴 서스펜션을 유압으로 다 묶어서 유압으로 실시간으로 감쇄력을 조절하는, 뭐 이거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맥라렌은 차고를 막 실시간으로 조절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 압력을 실시간으로 분배해주는 그 속도가 워낙에 빠르다 뿐이지, 이런 식으로 차고까지 실시간으로 조절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진짜 드라마틱하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반응을 하냐면, 뒷자리 타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차 잠깐만 좀 흔들게요. 핸들을 딱딱딱딱딱딱딱 타각을 줘도 차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아요.
횡지가 들어갈 때마다 실시간으로 진짜 0. 몇 초 만에 얘가 차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를 계속하는 거죠. 이거는 꼭 이렇게 고속 코너가 아니라도 그냥 짧은 코너, 뭐 급격한 코너, 큰 코너, 빠른 코너, 느린 코너, 그냥 코너만 만났다 하면은 무조건 차에 타서 운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뒷자리 상석에 타고 계신 회장님들까지도 모두 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차가 움직이는 동안 느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차가 어쨌든 12기통이잖아요. 나름 600마력이 넘고 그리고 토크는 100이 넘어요. 이런 차량을 가지고 갑자기 급가속을 한다? 라고 했을 때도 차가 뒤로, 물론 운전기사가 운전하고 뒷자리에 타 계신 상석에 계신 우리 회장님들이 계실 텐데 운전을 갑자기 이렇게 할 일은 없겠지만 사람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뭐 갑자기 저기 국세청에 가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갑자기 검찰에 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갑자기 어딜 좀 이렇게 도주하셔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에 이렇게 악셀을 급하게 밟았을 때 뒤로 제껴지는 느낌조차 없어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밟을게요. 급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차가 노즈다이브도 없어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급가속을 할 때는 또 당연히 이 앞뒤의 횡지도 또 체크를 해서, 다시 말해서 롤링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 피칭도 체크해서 이 피칭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잡아준다라는 거. 같이 타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메리트를 지금 타고 가시는 도중에 느끼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똥배부터. 확실히 느낍니다. 몸이 앞으로 확 쏠리는 게 아니라 차는 그냥 그대로 있는 느낌이고, 브레이킹 할 때 엉덩이만 쏙 앞으로 이렇게 빠지는 느낌? 그리고 롤링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렇게 고개가 확 쏠리는데 그냥 몸 전체가 가는 느낌? 왜냐면 버텨주고 있으니까. 좌우로 이렇게 레일 타고 움직이는 느낌이잖아요, 좌우로. 그 느낌이 딱 앞뒤로도 사실. 근데 그런 느낌을 주면서도 승차감은 하드하지 않다는 게 포인트죠. 그죠? 네. 승차감은 전혀 하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스포츠카들도 그냥 딱딱하게만 세팅해놓으면 그런 비슷한 느낌은 주면서 대신에 이제 승차감이 좀 더러워진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요거 진짜 착 깔린다는 느낌의 끝판왕. 오케이, 은 대표님. 우선은 차가 보통 이런 고속도로 달리게 되면 뭐 이렇게 바운스 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네. 그 부분들을 몸소 느끼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과장한 거긴 한데, 보통 그냥 편안하게 속도에서 한 60 정도로 다닐 때 고른 놓으면 네. 그런 데 다니는 느낌. 그래서 좀 많이 피로도가 덜한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다 말씀하셨는데 네. 타면서 이게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네. 바운스 칠 때. 이게 처음에는 방지턱을 넘을 때 어쨌든 소리는 올라오거든요. 네. 소리는 올라와서 더덩 해가지고 이게 왜 매직 바디 컨트롤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네. 소리만 났지 위아래로 움직임이 굉장히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코너 돌 때 횡지를 받을 때도 네. 이게 뭔가 횡지를 받으면 당연히 바깥쪽에 눌려야 되는데 네. 이게 뭔가 눌리지가 않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몸도 예를 들어서 한 20cm 이동해야 될 거를 몸도 한 5cm 정도밖에 기울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 일단 확실히 에어서스랑은 다른 편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에어 서스펜션이랑은 다른 편안함이다. 네. 그러면 에어 서스펜션보다 무조건 좋다는 아니다 의 의미인 것 같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제가 이 횡지 센서에서 데이터를 받아온 그 데이터로 MBC가 어떤 역할을 한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은 대표님하고 박 대표님이 말씀하시면서 요철을 지날 때의 그 느낌도 굉장히 인상적이다 라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자, 여기서 이 MBC가 데이터를 긁어오는 소스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이 앞유리에 있는 스테레오 카메라 2개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 앞유리에 박혀있는 스테레오 카메라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하나가 됐든 이 카메라가 하는 역할은 주행보조 장치가 작동할 때 이 앞에 차선을 읽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원래 이 스테레오 카메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MBC가 들어가 있는 벤츠 S클래스에서는 이 스테레오 카메라에서 긁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MBC를 또 굉장히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바로 방지턱을 넘을 때 가장 크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방지턱 자료화면 보시죠. 자료화면. 자, 지금 S560 마이바흐 포매팅 모델, MBC가 빠져있는 모델,
자, 같은 S클래스고 같은 마이바흐고 560 포매틱이에요. 포매틱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매틱에는 MBC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S560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마이바흐 모델 당연히 승차감 고급스럽겠죠. 그런데 아무리 에어 서스펜션이고 S클래스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간에 방금과 같은 그런 큰 방지턱을 넘게 되면 그 방지턱의 높이만큼 차가 위로 떴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단순히 에어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그 뜰 때 얼마나 고급스럽게 뜨느냐, 그리고 떨어질 때 얼마나 부드럽게 떨어지느냐, 그 차이예요. 그리고 또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게 큰 방지턱을 만나면 에어 서스펜션 차량도 어쩔 수 없이 미친 듯이 차가 한번 피칭을 일으키게 됩니다. 꿀렁하게 되죠, 한번. 자, 그리고 이제 이 MBC 모델이 지나가는 장면을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차가 방지턱 거의 앞에 왔을 때부터 순간 차고가 확 들리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그냥 이렇게 멀리서 눈으로만 봐도 사실 육안으로도 확인이 될 정도로 순식간에 꽤 많은 차고를 들어 올려요. 많은 차고를 일단 들어 올린 다음에 방지턱을 지나갈 때 바퀴를 살짝 위로 들어 올렸다가 방지턱이 끝나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다시 바퀴를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근데 MBC가 속도 관계없이 다 작동하는 거예요, 계속? 방금 작동 안 했다. 작동 안 했어요. 속도 상관없이 작동하는데 문제는 이 스테레오 카메라로 인식해서 작동하는 거는 인식을 해야만 작동하는 거죠. 보통 저런 경우에 인식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 뻥 뚫려 있는 도로 있죠. 네. 거기서는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웬만하면 다 인식하고, 여기서도 인식 못 하겠지? 아, 이 느낌이구나. 원래 방지턱을 넣으면 이 느낌이구나. 원래 그 느낌이죠. 지금 인식하면은 오. 야, 이제 알았구나. 이제 알았구나. 여기 계속 돌아. 아, 이 느낌이구나. 계속 찍어. 지금도 인식 인식할까 짧은 거리인데? 못해. 아, 못하네. 이거랑 인식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무조건 직선으로 좀 가다 만나야 돼. 거리가 있어야 돼. 확 비교된다. 확 비교돼. 어쨌든 이 MBC가 작동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가 횡지 센서에서 가지고 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롤링이나 피칭, 요잉 이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승차감을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거고,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만약에 차가 가다가 범프를 쳐서 빵 떴어요. 빵 떴을 때에도 얘가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스테레오 카메라가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빵 뜬다 하더라도 얘가 차가 떨어질 때 또 순간적으로 MBC 모듈이 유압을 이용해서 차를 확 들어서 소프트하게 다시 딱 제자리로 가지고 온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스테레오 카메라가 방금처럼 이제 직선 도로에서 앞에 도로 상황을 쭉 자기가 데이터를 빨고 있는 상황에서 그 데이터 안에 방지턱, 요철, 푹 꺼진 도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인식을 해서 저 앞쪽에 푹 꺼진 도로가 있다. 그러면 그 푹 꺼진 도로를 지날 때 앞바퀴를 싹 그 구간만 내렸다 올려주는, 이렇게 해서 이 차 결국에는 이 머리, 사람 머리, 여러분들 그 닭다가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닭다가리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 몸만 움직이지. 몸뚱아리만 계속 움직인단 말이야. 이 목이 그 쿠션 역할을 해주면서,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가지가 이 쿠션 역할을 해주는데, 조심해. 쿠션 역할을 해주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매직 바디 컨트롤입니다. 사실 S클래스다, 마이바흐다 그러면 뭐 이 차의 고급감, 이 차 12기통 출력이 좋아요, 뭐 브레이크는 어떠네요,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릴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저는 S클래스, 특히나 마이바흐를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매직 바디 컨트롤이 들어간 차를 살 거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를 살 거냐, 이 차이점에 대해서 이 회장님들께, 그리고 미래 회장님들께 좀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지금 이 차주분만 하시더라도 이 차주분이 좀 웃긴 얘기인데
이 12기통 MBC가 들어간 마이바흐를 타고 다니시면서 뒷자리에 아직 한 번도 앉아보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차주분은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세요. 이 차를 타고. 그래서 어디 가시면은 맨날 운전기사인 줄 알고 뭐 그러고 다니시는데, 차주분이 차를 구매하신 스토리가 조금 특이해요. 조금 특이한데, 맨 처음에 S450을 구매하러 가셨대요. 근데 S450이 국내에 일단 배정되는 물량도 적을 뿐 아니라 대기 고객이 너무 많아서 언제 차를 빼줄 수 있을지 장담도 못한다 그랬대. 그래서 아이씨, 그러면 S560을 사자. 그래서 좀 큰 돈을 더 쓰시기로 마음을 먹고 S560을 계약하려고 보니까 S450이랑 560이랑 생긴 거는 똑같은데 가격 차이는 많이 나고, 내가 이렇게 더 큰 돈을 주고 560을 사는데 560을 사는 티가 별로 안 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차주분이 가격표를 보다 보니까 560이랑 560 마이바흐는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러면 450에서 이왕 560으로 넘어가는데 돈 많이 쓰니까 그냥 560 마이바흐를 사자. 560 마이바흐 사면은 어쨌든 비싼 차라는 게 티가 확 나니까. 오케이, 뭐 괜찮은 소비 전략이지. 그래서 S560 마이바흐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8개월을 기다리셨대요. 8개월을 차가 안 나오는 거야. 그만큼 우리나라 회장님들께서 이 차를 많이 애용하신다는 얘기겠죠. 8개월 동안 안 나와서 너무 열받아서 딴 차를 사야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영업사원한테 이제 전화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영업사원이 거기서 이제 신의 한수가 된 멘트를 던지셨어요. 사장님, S650도 있는데요. 650이 물론 8천만 원 더 비싸긴 하지만 S650을 구매하시면 내일 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 그래서 S450을 구매하러 가셨다가 결국에 S650 12기통 마이바흐를 구매하시게 된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차주분 같은 경우도 제가 사실 너무 안타까운 건, 아니 650에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 650이랑 560이 뭐가 다른지, 그냥 회장님들은 V12, 12기통, 벤츠는 12기통, 그 12기통이 또 그 상징적인 그게 있잖아요. S600 하면, 특히나 저기 회장님들한테는 더 심한 것 같아. 600이라는 그 숫자가. 그래서 12기통, 600 이런 것만 알고 차량을 구매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 차주분도 560을 원래 구매 예정이셨을 때 그냥 당연히 포매틱, 에어소스, MBC 이런 거는 애초에 그냥 관심도 없으시고 그 누구도 알려준 적도 없는 그냥 그런 그게 뭐야? 내 차가 에어소스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량 협찬해 주신 이 차주분, 여러분 노니주스 아세요? 노니주스? 진짜 홈쇼핑에 맨날 나와서 뭐 나올 때마다 매진되고 뭐 1시간 만에 매출이 뭐 몇십억이니 20억이니 이런 좀 히트 상품 있어요. 그 티켓몬스터의 매출 1% 클럽에 지금 몇 년 연속으로 계속 들어가시는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아티초크. 야, 아티초크 들어본 적 있어? 초크? 이 아티초크도 아티초크라고 다 똑같은 아티초크가 아니라 진짜 잎에서 그 시나린 성분 가장 많이 나오는 그 24시간 안에 잎 따가지고 24시간 안에 추출해야 되는 그거 다 지켜가지고 이렇게 액상화 해가지고 편하게 먹을 수 있게, 진짜 여러분들 간 건강 위해서, 진짜 피로 회복 위해서, 음주 전후 해독 위해서 이런 제품 이렇게 판매하는 거 이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노니주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얼마나 열심히 팔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번 돈인데 이렇게 3억이 넘는 차를 사면서 뭐가 좋은지는 알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간이 내가 요즘 많이 안 좋잖아. 되게 좋을 것 같아. 아까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되게 약 같지 않았어. 아니 맛있다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아까 먹었는데 벌써 효과가 있다고 막 그 짓 할까 봐 갑자기 순간 갑자기 미리 짜증이 확 밀렸었는데, 이 아티초크가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시나린 성분, 그 시나린 성분이 되게 귀한 그런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술 마시기 전에 이거 먹으면은 술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둥, 그리고 뭐 이 아티초크가 이제 간 해독, 술 먹고 다음날 숙취 해소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든가, 뭐 이런 시나린의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데, 어쨌든 포인트는 간이에요. 포인트는 간. 아무튼 자, 그래서 오늘 이 차량을 리뷰하면서 이 매직 바디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S클래스, 특히나 마이바흐 구매하시는 고객님들, 예정이신 분들, 타고 다니시는 분들, 이 MBC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고 있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S클래스는 역시
역시 이 앰비언트 라이트 바 아니겠습니까 또. 저 뒷자리도 보세요. 뒷자리. 이거 뭐 이게 파란색 조명을 차 전체를 다 둘렀는데 이 보통은 사이버틱하면서 갑자기 막 이렇게 촌스럽고 나이트스럽고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건 진짜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는 무슨 색을 다 갖다 바꿔놔도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가 없어. 자, 물론 이 매직 바디 컨트롤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MBC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MBC는 이제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횡지 센서는 사실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가 어두우나 뭐 밝으나 뭐 아무 상관없이 그냥 횡지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MBC가 작동하면 그만인데, 문제는 이 스테레오 카메라 있잖아요. 이 스테레오 카메라가 아무래도 사람 눈이랑 똑같거든요. 어두우면 잘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어두우면 인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냥 이건 태생적인 문제인 거죠. 태생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뭐 요철이나 장애물이나 아니면 움푹 파인 도로나 이런 것들을 주간에는 거의 직선도로에서 거의 90% 이상을 다 인식하고 쳐낸다라고 하면 야간에는 이게 거의 한 20%대로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거의 못 봐요. 그래서 이게 MBC 모듈이 작동을 안 하는 상태에서 그냥 코일 스프링과 댐퍼만 가지고 방지턱을 넘었을 때 그때의 느낌은 사실 에어 서스펜션보다 또 한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MBC가 이게 제대로 작동이 계속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큰 요철을 지날 때 이거를 계속 차를 그냥 쭉 플랫하게 수평을 쫙 유지해주면서 가는 이 능력 자체는 너무 좋은데, 이렇게 차를 수평을 유지해주고 가는 와중에 도로에서 아래서 들어오는 그 잔진동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글자글하는 그냥 뭐 돌을 밟고 간다든가, 뭐 아니면 톨게이트 앞에 그 속도줄이라고 드르륵 소리 나는 이렇게 그런 도로들 있잖아요. 아니면 빗물바지라고 도로를 세로로 이렇게 파놨다던가, 노면이 조금 그 아예 크게 움푹 파여 있으면 MBC가 계속 작동을 하는데, MBC가 걸릴 수 없는 그냥 너무나 잔요철들, 이런 것들은 사실 더 쉽게 표현하면 잔진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 잔진동 부분은 에어 서스펜션보다 좀 또 걸러내는 능력이 딸린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뭐 학생 때 이제 공부를 하는 애들을 보면 좀 똑같이 평균 50점이 나왔다고 쳐봐요. 전 과목. 그런데 한 놈은 뭐 국어도 50점, 수학도 50점, 뭐 과학도 50점, 뭐도 50점, 영어도 50점, 다 50점이어서 평타를 내도 그냥 똑같이 50점이 나온 거고, 지금 이 MBC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국어 뭐 20점, 10점까지 내려가지는 않는데, 뭐 국어가 30점이다. 그러면 갑자기 또 수학이 90점. 다음에 과학은 또 30점. 그 다음에 영어로 넘어가면 또 90점, 100점. 이런 식으로 이 MBC가 들어간 차량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디서도 느껴볼 수 없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잔진동을 좀 걸러내지 못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스테레오 카메라가 노면을 완벽하게 읽고 있을 때 그때만 완벽하게 작동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나의 운전 습관, 나의 이제 운전 환경, 도로 환경, 이 모든 것들과 같이 좀 맞물려서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시고, 주행 스타일, 나의 그 운전 패턴, 내가 뒷자리에 타고 돌아다니는 도로 환경, 자주 돌아다니는 도로, 시간대. 만약에 나는 저녁에만 계속 돌아다녀, 나는 저녁에만 마이바흐를 탈 거야 라고 하면은 MBC를 절대 살 이유가 없겠죠. 절대. 이 스테레오 카메라는 저녁에 돌아다니는 동안 거의 다 바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낮에 골프 치러 다니고 좀 장거리 좀 많이 다니고, 그리고 낮에 방지턱이 많은 이런 시내 주행을 많이 해. 그리고 나는 잔진동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아. 그렇게 잔진동보다는 차가 좌우로 롤링이 생기거나 피칭이 생기거나 큰 요철을 지나갔을 때 한번 훅 꺼지는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좀 멀미를 심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MBC가 분명히 더, 그런 분들한테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차 같이 타고 느껴주신, 같이 동승해주신 분들의 의견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가 많으시고 고속도로 타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MBC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네, 소프트한 거 좋아하시고 적당한 롤이 있어도 괜찮으신 분들은 그 에어서스 사시면 되고요. 그 롤이 싫으시다, 그럼 MBC 사시면 됩니다. 사실 MBC냐 에어서스냐보다는 12기통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엔진 얘기를 진짜 한마디도 안 했구나. 근데 12기통이잖아요. S650이에요. 그 유명한 S600. 뭐 무슨 말이 필요해요? 상징적으로 사실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죠. 이미 8기통 S560 자체도 출력도 충분하고요. 충분히 저는 부드럽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고출력 터보 차량, 8기통 터보 차량이라고 해서 벤츠가 S클래스의 그 엔진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 뭐 초반에 너무 많은 토크를 몰아놔서 운전하는데 뭐 이렇게 좀 너무 악셀이 예민하다던가 엔진 리스폰스가 너무 예민하다던가 그래서 운전하기 힘든 뭐 그런 세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저는 560과 650의 차이는 어디까지나 뭐 돈 더 있으면은 12기통 사는 거죠. 뭐 그 회장님들이 운영하시는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는 제가 뭐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라고 말씀은 딱히 안 드릴게요. 타보세요. 자,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저희 오늘 함께 해주신 뚱매 그리고 박 대표님, 은 대표님,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앞으로 미래의 이 회장님들 다 큰 꿈을 꾸면서 나중에 이 차량 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재밌게 시청해 주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장님들, 네, 꼭 저기 직원한테 시키셔가지고 야 그거 마이바흐 하나 사와라 뭐 이러지 마시고 직접 가셔가지고 그래도 한번 타보시고 재밌잖아요. 네. 돈 많이 벌었는데 돈 쓸 때 누려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티초크.